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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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교육공동체 TV 전국의 마을교육 활동가를 만나다 진행을 맡고 있는 김태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광주에 와서 아이들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또 다른 교육 활동을 일구고 있는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선생님 학교 초등학교 선생님이시죠? 네, 반갑습니다. 직접 조남과 함께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 상무초등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요. 또 마을에서는 열심히 마을활동가로 살아가고 있는 황원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황원주 선생님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할 때 뭐라고 그랬죠? 학교 선생님 동시에 열심히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황원주입니다. 이렇게 소개했는데요. 제가 현장 교사들 인터뷰는 이번에 한 3번째 정도 되는데 이렇게 나는 활동가입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았는데 남다른 인터뷰가 기대됩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학교에서 계시지만 또 교육과정을 통해서 아이들 만나잖아요. 구체적으로 초등교육과정에서 어떤 활동들을 사무처에서 하고 계시는가요? 네.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는 사실은 마을 교육과정이라는 게 전 학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께서는 사실은 마을 교육과정과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에 약간 혼선이 있으신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교육과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마을 교육과정이 좀 더 풍성하고 의미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 안에서 교사와 학생만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보다는 좀 더 넓게 확장돼서 교육의 장소는 마을로, 그리고 마을에 좀 더 전문가인 마을의 활동가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교육이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삶에 가까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지원하고 있고 또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마을 교육과정과 마을과 함께하는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함께하는과 그냥 마을 과정과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방금 나눈 이야기가 저희 학교에서 올해 선생님들과도 조금 나누어졌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학교 교육과정 안에는 굉장히 많은 영역들이 있고요. 그 영역들 안에서는 이렇게 아이들이 자연을 바라보는 눈을 키워주기도 하고 또 그 외에 사회를 바라보는 눈도 키우지만 아이들의 산터인 마을을 이야기하는 교육과정이 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마을 교육과정의 내용들은 아주 일반적인 내용들이죠. 그렇죠. 아이들의 산터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일반화된 서울 지역, 경기 지역의 이야기라든지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산터에서 벗어난 이야기들이 더 많죠. 네. 그래서 그것이 좀 더 우리 아이들에게 살아가는 힘을 주는 교육과정이 되려면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산터가 아이들의 교육 활동의 장인 동시에 교육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럴 때 선생님들은 사실은 한계점이 있으세요. 그 한계점의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아무리 좋아도 4년은 옮겨야 한다는 그렇죠. 그런 단점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교육과정 운영에선 전문가가 되어질 수 있지만 마을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혼자서는 불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의 지원이 필요하겠죠. 네. 그런 지원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마을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렸지만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마을을 그대로 가르친다고 해서 그게 마을 교육과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광주라는 광주, 또 그 동의 구체성에 그렇죠. 근거해서 교육과정 운영할 때 참된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려면 마을 분들과 협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 하시다 보면 내가 정말 이거 잘하고 있구나, 또 정말 의미 있는 일이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어떤 좋은 보람됐던 기억들 나눠보실까요? 많을 것 같아요. 되게 많을 것 같긴 한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이야기해보라고 하니까 가장 근래의 기억을 이야기하면 사실은 학교 안에서 마을 교육과정을 마을과 함께하는 수업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 수업이 정말 의미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수업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그리고 돌아보기 과정이 하나의 과정으로서 함께 이루어져야죠. 학교가 요구하고 마을 활동가가 해주는 과정인 게 아니라 함께 협력하고 해주는 게 아니고 예. 함께 협력하고 기획하고 또 아이들이 거기서 어떤 걸 얻어야 할지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에서 올해 처음으로 전 학년이 그걸 한번 우리 꼭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 학교 마을 교육과정 운영하면서 마을과
지금 1년 동안 그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작은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걸 왜 해야 되고, 왜 이런 협의회를 거치고 기획을 하고 함께 운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근데 이제 우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선생님들이 해보시면서 사실은 마을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이게 마을 교육이구나. 우리가 해왔던 것이 아이들의 삶을 살아가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면이 좀 더 보조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학교는 어디에 힘을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됐고요. 여기에 살짝 더하자면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또 예산 이야기를 그쵸. 빠질 수 없죠. 그래서 이 예산의 어느 부분도 사실은 교육활동을 참여하는 학교가 책임져야 할 몫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도 조금 힘을 서로 나눌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서 조금 보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원한 입장에서. 네, 고맙습니다. 보통 마을 연계 교육과정 하면은 마을의 인적 역량이나 혹은 물적 자원이 무매개적으로 들어와서 연계되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거버넌스 혹은 협의의 과정을 통해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 일을 직접 수행하신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저희들이 늘 강조했던 학교 단위 거버넌스,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한 교육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합니다. 저희 마을교육공동체 TV는 전국의 이제 활동가들과 소통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채널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셔서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그분들을 위한 연대의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마을에서 하고 있는 활동은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소식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마을이 따로따로 하고 있는 활동들이 지지받지 못했을 때, 그리고 공동체라는 게 모이게 되면 서로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했을 때, 이제 저는 소식을 전하는 방법을 생각했지만, 네,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하고 계시는 것처럼 네트워크형으로 서로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누가 나랑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힘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지원들, 이런 체계들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교사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과정을 구성할 뿐만이 아니라 그 교육과정이 끝난 이후에는 또 활동가로 지역에서 마을의 다양한 분들, 마을교육공동체 간에 연결하는, 소식을 전하는 활동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네트워크를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죠. 자, 오늘 마을교육공동체 TV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TV는 전국의 마을교육 활동가들의 소통의 채널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TV 꼭 구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두 번째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